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주 정부가 오늘 내일업소 환풍기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내일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일업계는 예정대로 오는 8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정부가 오늘 오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내일업소 환풍기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2일 공개한 환풍기 설치 기준을 참석한 내일업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환풍기 규정은 신규 네일살롱의 경우는 오는 10월 3일부터 업소 내에 반드시 환풍기를 갖춰야 하며 기존 업체들은 5년 후인 2021년 10월 3일까지 환풍기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뉴욕 한일 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뉴욕주 정부 측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으며 환풍기 규정은 업계를 위축시키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 공기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언론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로 오늘 설명회는 업주나 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제했다는 다소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Where we could speak to the business owners, speak to the Korean Nail Salon Association. 뉴욕주는 이번 환풍기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10일로 마칠 예정이며 뉴욕 한일 네일협회와 중국계 업주들은 8월 8일 월요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2010년 3월 이후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지역 한인 상인들에게 큰 타격이 있었던 퀸즈 플러싱 먹자 골목의 149가 교량이 7년 만에 드디어 최종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내일 오전 11시 개통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루즈벨트 애비뉴와 41번가 구간의 149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교량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보행자 통행이 허용된 가운데 뉴욕시 교통국이 2일 차량 통행을 위한 최종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교통국은 안전점검을 거친 후 그동안 통제해왔던 149가 교량의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 지역 상인들과 함께 개통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먹자 골목의 149가 교량 공사는 2010년 시작해 2년 만인 2012년 5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부실 공사로 판명되면서 재개통되지 못하다가 지난 1월이 돼서야 7년 만에 재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이후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지역 한인 상인들은 그동안 비즈니스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일부 업소들의 경우는 문을 닫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비무장 흑인 주민 사살과 과잉 제압 사건으로 사임 압박을 받아왔던 윌리엄 브렌튼 뉴욕시경국장이 결국 공식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차기 시경국장으로는 제임스 오닐 시경치안 총감이 임명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일 윌리엄 브래튼 시경국장과 함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장의 공식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브래튼 국장은 이번 달까지만 국장직을 수행합니다. 브래튼 국장은 이미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그의 첫 임기 기간 동안에만 시경 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보다 더 앞당겨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브래튼 국장은 그동안 경찰의 비무장 흑인 주민 사살과 과잉 제압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거센 사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임 이유와 관련해 뉴욕시경 같은 큰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커뮤니티의 비난이나 지적은 언제나 감수해야 하는 요소라며 사임 결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차기 시경국장으로 제임스 오닐 시경 치안 총감을 임명했습니다. 오닐 치안 총감은 커뮤니티 폴리싱 정책으로 경찰과 시민 사이 갈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선거 자금 의혹 등 논란에도 지난 5월 재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시장 지지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블라지오 시장은 4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퀴니펙 대학은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1,310명의 뉴욕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시장 지지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빌 드블라지오 현 시장은 스콧 스트링거 시 감사원장과 크리스틴 퀸 전 뉴욕시 의장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이 제 역할을 해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시장 선거를 한다면 드블라지오, 퀸, 스트링거 중 누구를 뽑을 것일까라는 질문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43%로 1위, 2위는 퀸이 19%, 3위는 스트링거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재선이 탐탁치 않지만 스트링거와 퀸을 함께 놓고 봤을 때 셋 중에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스틴 피난 시장실 대변인은 범죄 감소와 무난한 경제생활, 서민주택 건설 증가와 무상 유아 교육, 고등학교 졸업률 증가 등이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룩한 성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업가의 미국 내 창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에게도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 프로그램의 최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외국인 창업가들에게도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은 국가 이익에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자격을 해외 기업가들에게 대폭 확대 적용하고 고용의사 확인이나 노동 승인서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투자 이민은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 기업가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원 투자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고 사업 진출 후 일정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번에 신설될 프로그램은 창업 투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가 본인이 원 투자자로 참여해도 무방하며 조건부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장기 체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올해 뉴저지주 표준시험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부율도 줄고 응시자도 늘면서 새로운 표준시험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올해 표준시험 결과 모든 학년에서 성적 향상이 있었다며 시험 거부 움직임도 줄고 응시자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 교육국이 발표한 합격률 결과에 따르면 영어 시험의 경우 3학년에서 11학년 모두 전년에 비해 합격률이 상승했습니다. 수학 역시 4학년 합격률의 경우 51.7%로 전년에 비해 6.8%포인트, 7학년은 38.7%로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시험 응시자 역시 늘었습니다. 올해 영어 시험을 치른 3학년에서 11학년 학생은 총 76만 9,822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 6,542명이 증가했고 수학은 총 응시자 74만 5,118명으로 6만 5,575명이 늘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해 첫 도입된 새 표준시험이 자리를 잡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지사의 발표는 오늘 주교육위원회의 2021년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졸업 자격 요건의 심의를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2021년부터는 표준시험 성적만 졸업 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뉴저지 주정부의 과도한 학자금 융자 제도와 관련해 언론들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주의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은 죽음으로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 부채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학자금 융자 제도의 문제점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주 상원 교육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오는 8일 학자금 융자 관리기관인 고등교육지원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학자금 융자 차용자가 사망해도 그 가족들에게 상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주정부의 과도한 학자금 융자 규정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와 달리 대학 졸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액수 등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환 부담을 벗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주 상원 감사위원장인 밥 고든 의원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와 관련해 운영기금을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최고의 병원으로 뉴욕 장로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뉴욕 장로병원은 2001년 이후 16년째 뉴욕과 뉴저지 일원 병원 가운데 최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16년에서 2017년도 미 전국 최우수 병원 탑 20 순위에서 뉴욕 장로병원 컬럼비아 코넬대 분원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암, 신경과 등 16개 진료 과목에 대한 전국 순위와 소아, 성인병 치료 기술 등을 종합해 내린 이번 순위에서 뉴욕 장로병원은 뉴욕과 뉴저지주 병원 가운데 지난 2001년 이후 16년째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뉴욕 장로병원 다음으로는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가 10위를 차지했고 맨하탄 소재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15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주 내 병원은 20위 안에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뉴욕 장로교회의 뉴욕 시내 6개 분원 중 하나인 컬럼비아 커넬대 병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 과실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류마티스 내과 부문에서 전국 2위, 심장과 부문에서 전국 3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마요 클리닉은 비뇨기과, 기도학, 당뇨병, 소화기 내과 등에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LA의 지하철 내 셀폰 서비스가 내년까지는 모든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LA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는 현재 버라이즌과 스프린트 등을 제외한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라며 내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통신사에 상관없이 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MTA는 티모빌사와는 계약을 마쳤으며 오는 10월부터 셀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AT&T와 부스트 모바일 역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셀폰 사용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LA 다운타운의 지하철 레드라인과 퍼플라인 유니언역, 7가역의 플랫폼과 지하 터널 등에서 일부 이동통신사 사용자들에 한해 통화와 텍스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LA 벤나이스 공항 인근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LA 북쪽 벤나이스 비행장에서 이륙한 스포츠용 경비행기 한 대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비행장 인근 웨스트 하트 스트릿에 추락해 비행기 조종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당시 연료 손실 등의 외부적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종사가 연습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청에 따르면 추락 당시 비행기는 벽돌로 된 두 빌딩 사이에 끼어 크게 훼손됐으며 인근 고압 전선들이 땅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바구니 모양의 건물이 있는데요. 외관만큼이나 간직한 사연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꿈을 이룬 6살 소년과 평균 82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찍은 뮤직비디오도 함께 보시죠. 거인이 소풍이라도 나온 듯 푸른 들판에 대형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바구니 제조업체의 본사 건물인데 창업주의 뜻에 따라 지은 건물입니다. We all thought he was nuts anyway. But he told me one day he was going to build a building, corporate building that looked like a basket. And I thought, oh my gosh, no. 건축가들조차 바구니 모양의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당황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90년대 후반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바구니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바구니 빌딩을 팔기로 했습니다.
It's not the end of a chapter, it's the beginning of the next era for us. 바구니 빌딩은 지난날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살인 이선의 한결같은 꿈은 환경미화원이 되는 것. I like to pick up garbage. I practice at home. 하지만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꿈을 이루는 게 소년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후 8주에 폐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난치병 판정을 받은 후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소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Well, I work for the city of Sacramento and we really want you to be a garbage man for us. Would that be cool?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임명된 이선은 청소차에 타고 도시를 돌며 쓰레기 수거를 도왔습니다. It definitely is going to give him a vote of confidence, and he's going to remember this for a long time. 꼬마 환경미화원으로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이선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실버타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히트곡 Shake It Off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것. 할머니들은 발레리나로, 힙합 가수로, 체조 선수로 변신하며 뮤직비디오의 장면을 똑같이 재현하려 애썼습니다. 평균 나이 82세인 50명의 실버타운 입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완성한 뮤직비디오는 노래 제목처럼 나이에 대한 편견을 털어내는데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차량 접촉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증을 요구했다가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한 60대 중국계 노인 사건에 지역 정치인들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과 론 킴 의원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48세인 가해자가 68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사망하게 했다며 가해자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퀸즈 플러싱의 바운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껴안는 이상 행동을 했던 60대 중국계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쯤 플러싱 바운 놀이터에서 8살 남자아이를 들어 올려 껴안는 등 위해 행동을 한 혐의입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지난달 20일에는 24세 남성이 12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등 어린이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 상원의원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에 한해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존엄사를 요구한 뒤 15일 이후 증인 2명의 서명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쿠타리 의원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 중인 19살 조슈아 브로더 군이 인공지능 변호사를 개발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더 군이 개발한 Do Not Pay 웹사이트는 뉴욕시와 시애틀 등 대도시에서 억울한 주차 티켓을 받은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항의 서한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설된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재까지 16만 명이 티켓을 취소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끼겠고 가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